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WTO 제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것 같습니다. 23일에 WTO 일반 이사회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 제너럴 카운슬은 회원국 164개국이 전체가 다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제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소를 할 경우에 Dispute Settlement Body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는데요. 분쟁 해결 기구죠. 이 분쟁 해결 기구는 패널이 보통은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이 있고 2명의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국들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회원국들은 참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DSP, 분쟁 해결 기구가 구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었거든요. 그 사건이 올해 4월에 대한민국의 승소로 끝났는데, 이때 패널이 3명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패널의 의장은 우루과이 사람이었고요. 2명의 위원은 프랑스 사람 하나, 미얀마 사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했던 제3국들은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과테말라, 인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미국 이렇게 11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3명의 패널과 10개 정도 나라의 제3국, 일종의 배심원 같은 그런 나라들이 참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질 확률보다는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일본이 주장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3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 한국을 믿을 수 없다. 1965년에 맺었던 한국과의 그 협정을 한국이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물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안보를 저해한다라고 하는 안보상의 이유가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이 화이트리스트의 문제인데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30여 개국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건데, 이 특혜를 거둬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150여 개 나라와 똑같이 심사 절차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다. 이 3가지 이유를 일본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이거는 WTO 회원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국가 안보의 문제는 어떠한가? 이 국가 안보의 문제는 WTO가 이어받았던 가트라고 하는 체제에서 그 안보상의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안보상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역 제재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보상의 문제가 있으려면 지금 전쟁 중이어야 됩니다. 일본이 뭔가 전쟁 상태에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들과 국제관계상의 매우 위급한 상황, 이머전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일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마 일본이 패널과 또는 참관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특혜를 거둬들이는 것일 뿐이고 나머지 150개 회원 국가들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것도 WTO가 이어받은 가트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 여기 이천기 박사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해놨죠. 달리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에도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일단 특혜를 주고 나면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근데 과연 일본이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회원국들 또 패널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까지의 선례들만에 의한다면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WTO만 믿고 우리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높였잖아요. 멕시코에 대해서 캐나다, EU, 대한민국, 중국에 대해서 관세들을 다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미국을 제소를 한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우리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들이, 미국의 케이스들이 우리가 제소하게 될 이 케이스, 우리의 케이스보다 먼저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미국과 관련된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만약에 미국이 이긴다면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국은 지금 이것을 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면서 관세를 높여놨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승소를 한다면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무역 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설득력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국이 패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참 어떻게 될지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이 과연 WTO의 말을 듣고 관세를 낮출 것인가,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WTO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WTO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선례만을 생각을 한다면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들, 그 심의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무역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과의 그 분쟁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자, 법률적으로 설령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면 한 4년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일본과의 분쟁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을 수입 규제를 했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WTO에다가 제소를 한 것이 언제냐? 2015년 5월입니다. 무려 4년간이나 이 사건이 지속이 됐던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4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이 재판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분쟁인데요. 이것도 2019년 올해 4월에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언제였느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소를 했던 것은 2016년 9월이었거든요. 그게 2019년 4월에 종결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항소까지 안 가고 1심만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렸느냐? 31개월이 걸렸어요. 1심만 하는데도 그렇게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요, 3년, 4년이 최소한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다 망가진 다음인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WTO에서의 승소, 패소, 이것은 우리가 택할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덜 망가집니다. 3년씩 4년씩 끌어가지고 설령 소송해서 법률적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아베 수상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빼고 해결을 해야 돼요. 미국이 여기에 끼고 싶겠어요? 사실은 미국도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무역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WTO에 호소하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문명국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